네, 시장의 불안감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1월 수익률이 16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안에서 우리에게 돌파 종목은 있는지 돌파 방법 알아보도록 하죠. 레모니서치 이상엽 이사, IS의 박수범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먼저 오늘의 특징들을 좀 알아보기 전에 지금의 시장 상황을 보면요.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특히 코스피가 연초에 8거래 연속 하락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었잖아요. 네네. 그 고리를 끊어낸 듯 하다가 다시 또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분위기 봤을 때 우리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많이 위축됐습니다. 이상엽 이사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장. 좀 뭐 이렇게 수급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아니면 그냥 시장 전반적인 거를. 전반적으로 궁금하네요. 아, 네. 일단 수급이 좋은 상황은 아닌데, 일단 여기 추세를 좀 그어보면은 제가 이렇게 뭐 노트북에도 HTS를 좀 그어봤지만, 2020년 그 3월에 이제 코로나, 네. 그때 저점이 한 1439가 되는데, 그때서부터 추세선을 그어보면, 여기 한 2450 전후, 2450선 이하에서는 저렇게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져보는데, 중요한 게 최근에 신용잔고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뭐 코스닥도 그렇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큰 반등도 없이 연일 거의 하락했는데 계속해서 신용잔고가 증가해서 양시장의 신용잔고도 좀 가파르게 좀 증가한 부분이 있어서 작년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좀 의미 있는 저점을 잡을 때 어떤 시그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냐면, 네, 그 신용잔고가 증가했다가 바닥 부근부터 반등 시에는 신용잔고가 좀 감소하는 오히려 그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좀 단기 반등은 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빠르면 내일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뭐 좀 아래꼬리 다는 그런 뭐 캔들도 나와야 되겠지만, 그래서 신용잔고가 좀 줄어드는 게 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 반등 가능한데, 네. 좀 반등 시에는 좀 현금 확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다소 보수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싶으신데 저희가 잠시 후에 준비한 게 있으니까 네네. 여기까지만 듣고 종목별 먼저 대응을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었던 특징 중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그룹주 안에서 LG이노텍과 LG디스플레이를 살펴볼 텐데요. 실적이 좀 엇갈릴 것으로 보여져요. LG이노텍의 경우에는 지금 중국에서도 아이폰이 안 풀린다라는 소식 때문에 계속 내리고 있고, LG디스플레이는 오늘 흑자 전환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실적 반등 아직 멀었을까요? 박수범 이사는 종목 교체, 이상엽 이사는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박수범 이사님, 일단 LG이노텍하고 LG디스플레이를 같이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슈로 챙겨봐야 되는 건지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같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어차피 지금 현재 아이폰이 지금 중국에서 할인을 처음으로 했지 않습니까? 뭐 그만큼 좀 판매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다라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LG이노텍이라든가 전체적으로 LG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같이 주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아이폰이 그렇게 조금 약간 좀 중국 시장에 저조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2월 2일 날 또 비전 프로라는 또 뭐 XR 기기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19일부터 또 뭐 미리 예약에 들어가게 되는데 얼마나 좀 뜨겁게 또 시장에서 관심을 좀 받을지 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그 생각으로 뭐 상당히 좀 판매량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겠냐라고 좀 바라보고 있어서 그렇다면 이노텍도 마찬가지,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번 더 반등 흐름은 좀 나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을 보게 되면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지금 당장 좀 주가 반등이 좀 힘들다라고 뭐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지만 비전 프로에 대한 관심도는 좀 높아질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후에 LG 디스플레이나 LG 이노텍의 주가 움직임이라든가 전체적인 애플에서의 나오는 이슈들, 내용들을 보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신규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으니까요. 혹시나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손절 시점이 이미 떠났기 때문에 손절을 못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확인하시고,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신규로는 좀 접근하는 건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박수범 이사님, 저희에게는 종목 교체하고 현금 확보하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네네. 현재 구간에서 손절을 못 하실 거예요라는 거랑은 또 좀 아이러니하게 다르지 않나요? 지금은 비전 프로랑 지금 출시된 부분이 지금 얼마 안 남아서 네.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일단은 현금을 하는 게 좀 좋겠다라고 판단한 건 맞습니다. 지금 당장은 단기 조정이 좀 깊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현금을 할 수 있으신 분들은 현금을 하시겠지만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현금을 좀 확보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 거의 안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차선책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무튼 지금 현재는 제가 봤을 때는 현금 확보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은데 그 부분들이 좀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뭐 그렇다면은 좀 더 비전 프로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고 그때 가서 분할 매도 정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추가 매수해서 매수 단가를 낮추든지 뭐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좀 헷갈리네요. 이상엽 네. 이사님, 네. LG 이노텍이 지금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할인 판매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두 분 모두 다 당장의 반등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지금 손절을 하라는 건지 아니면 비전 프로를 기대하면서 들고 가자는 건지 아니면 52주 신저가를 지금 기록한 상황에서 곧 있어서 뭐 비전 프로라든가 좀 반대될 만한 뉴스가 나온다면 오히려 매수하는 게 기회인 건지 명확하게 좀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LG노텍이랑 LG 디스플레이 모두 반등 시 매도 관점을 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뭐 실적은 엇갈렸죠. 네, LG 이노텍 같은 경우 애플량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컸었는데 실적을 오픈해 보니까 좀 우려는 됐었지만 정말 이 정도로 좀 많이 감소했구나. 오늘도 뭐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지수 오르고 또 일부 종목군들 뭐 신고가 나오는 종목도 있었지만 뭐 나스닥이나 또 일부 종목군들 굉장히 편차가 굉장히 심한 상황인데 애플도 지금 주가가 굉장히 제자리 정체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의 뭐 후기 관련돼서도 뭐 국내에서 좀 살펴볼 만한 그런 정보를 분위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오픈했을 때 어떨지 그게 또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반등 시 매도 관점을 말씀드리겠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네, 4분기 실적 잘 나왔지만 1분기엔 또 적자 전환될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등해도 제한적이겠죠. 그런 관점에서 두 개 모두 반등 시 매도 관점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에 깜짝 흑자를 기록했지만 LG 디스플레이 역시 내년 1분기에 다시 또 실적 부침이 있을 테니 이 역시도 단기 반등에 그칠 것 같다. 그래서 두 종목 모두 비슷한 맥락 안에서 반등 시의 매도 의견으로 드렸습니다. 현재 구간의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의 상승 반전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만나보시죠. 현재 구간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카나리아 바이오입니다. 임상 중단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정도면 좀 심각해 보입니다. 이상엽 이사님, 어떤 내용입니까? 네, 임상 중단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상 지속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치가 좀 확보가 되는데 그게 수치가 미달이 됐고 회사 대표조차도 임상 이상과 매우 다른 결과를 받아서 나 또한 당혹스럽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뭐 앞으로 이제 여러 조치를 취하면서 다시 한번 또 준비를 하고 근데 그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질문에도 있었지만 여지는 감안하고 감내해야 되겠구나. 그렇다고 하면은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 불확실성인데 네. 그러면 그것을 감안했을 때는 역시나 매도 관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 구간 매도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럼 계속해서 매도를 제가 시도는 해야 되는 거네요. 네, 저라면은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진 않고 차트를 보더라도 작년 3, 4월 달에 쌍봉을 찍고 하락했어요. 쌍봉을 의미 있게 찍으면은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의 뭐 작년 10월 달에 좀 반등이 나왔지만 그런 임상 기대감이 있었다면 이때 한 11월부터도 단순히 횡보하는 게 아니고 시장 굉장히 좋았죠. 그런데 횡보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좀 석연치 않았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내일 뭐 장 시작하고 얼마로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제가 팔고 나서 반등이 5%, 10% 나온다고 할지라도 네,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진 않습니다. 네, 최근에 카나리아 바이오의 경우에는 오레고맙으로 인해서 좀 잡음들이 많았는데요. 오늘 이 소식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실망이 좀 커진 상황입니다. 현재도 3,540원 하한가에서 동시호가 지나고 있고요. 오늘 개파락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매도가 된다면 빠르게 매도하는 게 손실이지만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는 두 분의 의견 일치가 됐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코스맥스입니다. 현재 5.52% 상승 마감 준비하고 있어요. 이 저평가 매력과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최근에 매수가 보여주고 있어요. 방어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두 분의 생각 보시죠.
박수범 이사와 이상엽 이사 모두 다 매수 의견 눌러주셨습니다. 박수범 이사님,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유독 이 코스맥스를 좀 계속 사들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실적을 그럼 믿는 건가요? 저평가라고 한다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최근에 좀 들어왔고요. 그리고 어제 오늘 보면 이제 기관 매수세도 좀 더 전환이 좀 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는 4분기 실적에 대해서 매출이 4,600억 정도 나올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21억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YOY상 보면 이제 매출은 15%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1,243% 개선이 될 것으로 좀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스맥스가 지금 이제 지수의 움직임도 좋지 못하고 대형주들의 움직임도 지금 이제 하락폭을 좀 키워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동사는 이제 실적이 그래도 양호하게 잘 나올 것이다. 그리고 올해 또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내용 때문에 좀 주가가 시장과는 반대로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내수 시장도 좀 어느 정도 좀 판매량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중국을 제외한 뭐 일본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북미 시장에서도 판매량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코스맥스의 주가 움직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아무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이던스 또한 지금 현재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는 부분들. 현재는 좀 우리가 홀딩하고 좀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하면서 대응해 나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그전에는 이 화장품주가요, 중국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연동돼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봤는데, 최근에 중국 경기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코스맥스를 포함한 화장품주들이 이런 와중에도 나홀로 상승 혹은 방어를 해준다라는 거는 더 이상 중국색을 좀 벗어내고 여러 곳으로 수출 활로를 뚫어냈기 때문에 가능한 거 맞습니까, 이사님? 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현재 뭐 매출 파이프라인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 다양하게 만들어져 나가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화장품 쪽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 때만 하더라도 잉글우드 랩이라든지 아니면 코스메카라든지 인디밴드들을 많이 또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외국계 브랜드를 OEM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좋았다라는 거죠. 뭐 그런 관점에서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뭐 코스맥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회사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올해 상반기에도 꾸준하게 좀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코스맥스 방어주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실적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에 우리가 눈여겨봐도 좋겠다. 매수 의견 오늘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참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종목일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죠. 일단은 전쟁 경고음이 나오면서 많은 종목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동안 좀 많이 다른 해운, 물류주들이 있다면은 물가 상승까지 걱정하면서 인플레 관련주를 담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과연 우리도 같이 동참해서 담아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박수범 이사님은 매수, 이상엽 이사는 매도 의견 줬는데요. 이상엽 이사님, 네. 상대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제 일단 유가 상승을 먼저 우려했기 때문에 유가 상승 수혜 종, 흥구석유 종목도 올랐었고, 네네. 그리고 최근에 해운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네네. 그에 비해서 물가, 특히 곡물가와 관련된 종목들은 좀 덜 움직였기에 네. 여기서 공략을 해보자라는 입장도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오히려 이상엽 이사님은 매도를 스탑을 외치셨네요. 이제 몇 가지 이제 예시 보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이렇게 뭐 매도 반등시 매도 관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네. 트레이딩 하는 거는 크게 또 이렇게 대응이 가능하신 분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트레이딩 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시장에서의 모멘텀도 부재한 경우에는 그런데 이렇게 이쪽 지금 최근에 움직이는 경우를 이쪽 관련 종목군으로 살펴보면은 해지 차원이다 라고 성격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해지 차원인 경우 막 비중을 크게 해서 뭐 매매를 하고 그럴 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지 차원은 말 그대로 해지 차원, 그러면 비중을 작게 대응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야만 또 향후에 시장이 또 이제 뭐 반전을 꾀하면은 그쪽 종목군들도 변동성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반등시 매도 관점이고요. 뭐 트레이딩 관점을 좀 플러스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수범 이사님은 반대로 매수 의견입니다. 지금 현 네. 구간 매수가 가능한 종목 보이시나요? 네, 지금 현재도 뭐 지금 중소형주들도 마찬가지고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오늘 보니까 지금 휴니드가 오늘 11% 급등을 했고요. 빅텍도 19% 급등하고 스페코도 상한가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주로 보면
중소형 방위산업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좀 강합니다. 뭐 그에 비해서 지금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의 영향을 좀 받고 전체적인 매크로 흐름의 영향을 좀 받아서 그런지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지지부진했어요. 하고 있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한 현재 움직임들 보면 조금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좀 보여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LG 넥스원도 마찬가지고 실적이 받쳐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 분위기를 연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 움직임이 강하게 나와줄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고 해외 쪽 수출 물량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늘어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안 끝났죠.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도 좀 지속되는 분위기죠. 여기에 지금 홍해 쪽에서 예멘이 또 강력하게 지금 현재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발생했고 거기에다가 이제 호르무즈 해역도 마찬가지고 남중국 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남중국 해도 지금 현재 뭐 베트남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지금 굉장히 사이가 안 좋죠. 영해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잠수함 부대가 없는데 원래 필리핀이 잠수함을 2대 정도 우리나라에 발주를 해서 잠수함 부대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중국 때문이죠. 중국의 영해 침범 때문에 계속 이런 노이즈가 만들어지고 있고 여기다 이제 양안 문제 이제 대만 같은 경우도 양안 문제가 앞으로 좀 불안해질 수 있다는 내용들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뭐 북한에서 아예 우리나라 주적이 아닌 빨리 제거해야 될, 국가 1호랍니까? 그렇게 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흐름들이 지금 현재 단기간에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만에 하나 당선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더더욱 방위산업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그렇지 않습니까? 미군들을 국내에서 다 빼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계속해서 지정 리스크를 좀 확대하고 해석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저는 이번 연도, 내년, 후년까지도 방위산업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실적도 많이 개선될 거고요. 네. 그에 따른 주가 움직임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좀 정정해 드릴게요. 인플레 관련주 강력 매수보다는요, 이 지정적 리스크와 관련해서 방산주 쪽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마감동 쇼가 구간에서 코스피의 경우에는 2.49%의 급락을 2,435선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2.56% 크게 밀려나면서 832.91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장 마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오늘 거래소에서는 상승 마감한 종목이 74개의 종목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거의 역대급으로 하락 종목 개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오늘 1일 추정치로는 한 역대 2, 3위의 하락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마감했는지 먼저 이상혁 이사님 브리핑 부탁드릴게요. 네. 시장이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2.38% 하락했고요. 지금 조금씩 바뀌어지긴 하지만 코스닥이 2.5% 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양시장 하락 종목 수가 무려 2,400개가 좀 넘을 정도로 굉장히 상승 종목 수를 찾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몇몇 섹터만 강했다. 지수와 무관한 오히려 지수와 반대 성격에 있는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수급을 살펴보면은 외국인이 현선물 동시 매도를 했는데 선물에서 계약수가 16,000계약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1조 3천억 원 수준의 매도를 했는데 이렇게 선물에서 대규모 매도를 했어도 그래도 1월 달 보면은 현물에서 그렇게 매도를 많이 한 적은 없는데 오늘 거의 한 9천억 가까이 매도를 한 게 시장에 좀 부담을 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코스피에서는 개인만 매수를 했습니다. 8,400억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함께 매수를 했지만 기관의 매수 금액은 100억 원 조금 넘을 정도로 크지 않아서 오늘 시장에서는 개인만 양시장에서 좀 힘을 내주려고 했는데 그게 좀 역부족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코스피 오늘 좀 급락을 했고 어제 2,500 깨지고 나서 오늘도 추가 하락을 했는데 오늘 시장 거래대금이 10조 원을 넘어서 11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코스피 거래대금이 8조 8천억인데 오늘 11조니까 하루 만에 2조 원 넘게 거래대금이 증가했음을 보면은 오늘 손절 물량도 좀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코스피 거래대금을 보고도 할 수가 있었다는 것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루에 하락 종목 수가 2,400개를 넘으면 거의 단기적으로는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할 수 있고 작년 한 해만 놓고 보면 2,400개가 넘었을 때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또 반등이 나온 적도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네, 화이팅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